얼마나 이재명을 제거하고 싶었는지를 허민 기자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문화일보 2024년 3월 5일 날 문정부의 수사에 원한 사무쳤던 이재명 친문 학살 공천으로 복수했다고 이 기자가, 허민 기자가 칼럼을 씁니다. 복수한 거는 아니고 친문 세력이 당원들로부터 제거된 거예요. 보십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의식세계는 원한으로 가득 찼다. 이걸 르상티망이라고 불어로 얘기하잖아요. 원한으로 가서 그의 마음 한가운데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친문 진영에 대한 르상티망, 즉 원한과 분노와 불안이 중충적으로 쌓여있다. 이 같은 의식은 과거로부터 현재로 이어져 왔고 미래에까지 통시적으로 연결됐다. 문 전 대통령과 친문에 대한 뿌리 깊고 회복 불가능한 르상티망, 이것이야말로 이 대표가 오는 4월 22대 총선을 앞두고 왜 그렇게 친문 학살 공천에 열을 올리는지, 왜 그렇게 비명 행사에 열을 올리는지를 말해준다. 원한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재명 대표는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집권 후 유례없는 검경 수사에 시달렸다.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게 이재명을 수사에 그래서 일주일에 4번이나 수사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친형정신병원 강제 입원과 관련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이로부터 파생된 선거법 위반, 배우 김부선과의 스캔들에서 비롯된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에 관한 수사가 쉴 새 없이 그를 괴롭혔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이후 이 대표에 대한 수사는 정점을 달했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의 원형이 이때 만들어졌다. 문재인과 이재명 두 사람을 결정적으로 갈라놓은 것은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을 겨냥한 이른바 해경군 김씨 관련 수사였다. 이거는 무혐의가 됐어요. 그렇게 누가 만들어냈으면 친문 세력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2017년 대선과 2018년 경기 지방선거 등에서 문 대통령과 친문 인사들을 명예훼손했다는 혐의로 아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옥죄어오자 이 대표는 비슷한 시기 논란이 됐던 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 특혜 채용 허위 여부를 먼저 가려야 한다고 맞불을 놨어요. 그 집사람을 그렇게 하는데 그거 진짜 열불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들 문준용이 특혜를 받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후 김혜경 해경군 김씨 사건은 검찰에서 무혐의 종결됐지만 문재인에게 이재명은 대통령 아들의 신병까지 거론하며 위협한 괘씸한 정적이었고, 이재명에게 문재인은 아내를 사법처리 상황으로 몰고 가며 자신을 정치적으로 매장하려 한 비정한 권력자였다. 문재인과 이재명은 서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겁니다. 수사에 몸서리쳤던 이 대표와 기자가 만난 건 2019년 6월 중순 신촌 세브라스 병원에서 차려진 고 이희호 여사의 빈소에서였다. 조문을 마친 이 대표가 기자 앞에서 자리를 잡고 앉자마자 말했다. 기자님, 허민 기자를 말하는 거죠. 저들이 말이죠, 나를 죽이려고 마구 폭탄을 퍼붓습니다. 내가 서 있던 자리가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저들이 낄낄거리며 웃으며 돌아서는데 그 폐허 속에서 제가 후를 털고 살아 걸어 나옵니다. 저 이재명 안 죽습니다. 이 대표는 저들이 문재인 정권이에요. 저들의 수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경쟁자였고 미래의 정적인 자신에 대한 탄압과 보복이라고 여겼다. 친문 진영에 대한 뿌리 깊은 원한이 이때 배태됐다. 문재인은 이재명에 대해서 왜 이렇게까지 할까? 분노는 이 대표에게 친문 진영의 이재명 죽이기는 현재 진행형이 됐다. 지난 9월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표결 때 이를 확인했다. 그때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켰죠. 동의안 처리 하루 전 이 대표는 검찰 독재 폭주가 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달라며 의원들에게 부결을 호소했지만 동의안은 가결 처리됐다.
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안이 가결된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윤석열 정권이 정치 탄압에 항거하며 22일째 단식 투쟁 중이었다. 그는 단단히 충격을 받았다. 당시 본회의장 표결 참석의 의원은 295명이었고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 정족수에 따라 148명만 되면 가결되는데 찬성이 149명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0명 플러스 찬성 당론을 정한 정의당 6명, 조종훈 시대전환 의원 1명, 양향자 국민의희망 의원 1명, 여권 성향 무소속 하영재, 황보승희 의원 2명을 포함하면 120명. 민주당에서 최소 29명의 반란표가 있었던 거죠. 그 반란표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나중에 다 알게 됐습니다. 이때부터 반년여 밖에 남지 않은 22대 총선을 겨냥한 반란 분자 색출 작업과 분노의 복수 혈전, 서른 의원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청년 이재명 시절부터 30년 이상 오래된 멘토였던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 국회와 가까운 여의도에 사무실을 내고 친명 인증을 하기 시작했던 바로 그 무렵이었다. 이 대표의 복수 혈전이 단순 추측에 의한 레토릭만은 아니었다. 이 대표 측근 김성환 의원이 최근 커밍아웃 한 데서도 드러난다. 의원평가 하위 20%의 비명의원 대거 포함된 것에 대해 당 인재위원회 간사인 김 의원은 라디오에 나와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의 비명 중진 A 의원은 이재명은 멈출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며 끝까지 복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면 지금의 공천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자, 불안, 원한과 분노로 가득한 과거와 현재의 경험은 이 대표에게 잿빛 미래에 대한 극도의 불안을 가져다 줬다. 대권을 노리는 그로서는 측근을 대거 국회로 진출시켜 친명 강철 대오를 구축하는 작업이 절실했다. 사법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방탄하기 위해서라도 22대 총선은 절호의 기회다. 오랫동안 거대 정당을 지배해온 김영삼, 김대중, 양김을 제외하면 양당이 배출한 당 대표나 대통령은 평생 한 번, 많아야 2번 국회의원 공천에 영향을 미친다.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현직 때인 17대, 2004년과 18대, 2008년 각각 한 번씩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여당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인 19대, 2012년에 집권 당시 20대에 2번 공천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처럼 공천권을 단 한 번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권력도 있다. 반면 문 전 대통령은 3번이나 공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러니까 다 국회가 그 민주당이 그 친문 세력으로 아주 쫙 갈린 거죠. 2012년 대선 유력 주자 시절에 한 번, 당 대표 시절이었던 2016년 총선에 또 한 번, 그리고 대통령직에 있던 2020년에 또다시 한 번, 4년 전 21대 총선으로 초거대 정당이 된 민주당 초선에서 다선까지 대부분이 현역 의원이 친문 세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문 세력 180석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한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대표는 2년 전 보궐선거로 여의도 중앙부대에 입성한 0.5선의 정치 신인이었다. 현역 의원 중에 자기 손으로 배지를 달아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친명으로 분류되는 대부분의 의원이 생사고락을 함께한 동지가 아니라 언제든 등을 돌릴지 모를 이해 당사자들이다. 그의 국회의원 공천 행사는 이번 총선이 처음이다. 2027년을 향한 대선 가도에서 방탄과 대권 2개를 모두 충족시키려면 국회에 찐명의 참호를 파고 찐명의 진지를 구축하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인다. 복수열전. 이 대표는 주류 교체를 통해 권력 불균형의 역사를 뒤집기로 했다. 원한과 공포의 불안은 과거엔 자기 방어의 메커니즘이지만 지금은 미래를 향한 공격 기제다. 그의 머릿속엔 문 전 대통령이 요구했던 무지개 통합 대신 이재명 당을 완성하기 위해 모든 걸 녹여버리는 용광로로 단결이 있을 뿐이다. 문화일보 전임기자 행정학 박사랍니다. 내가 이 글을 읽으면서 허민 기자가 어떤 사람인가 봤어요. 전형적인 조중동 기자입니다. 아주 전형적인 보수 성향의 기자야.
이재명을 좋게 볼 리가 없는 기자입니다. 적어도 내가 보기엔 그래요. 그런데 이 허민 기자의 말을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일말의 의미가 있는 칼럼이에요. 이재명을 죽이려 했던 사람은 문재인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로 인해서 너무 많이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그런 말을 안 하는데 허민 기자가 다 파악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이 칼럼을 쓴 거예요. 이 말이 다 맞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문재인은 이재명을 어떻게든지 제거하려고 했어요. 이낙연은 어떻게든지 이재명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친문 세력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재명을 뽑아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당원 평가가 어떻게 나왔어요? 친문 세력의 다선 의원들 중심으로 다 꼬레비로 나왔습니다. 당원 평가에서요. 자기들 동료 평가에서도 그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경선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경선에서 친문 세력이 대거 패배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거를 이제 얘기하려고 합니다. 왜 그런지.